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?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별일 없이 사는 거라면 어떨까요? 프레드리히 니체의 아주 도발적이고 또 유명한 책이죠.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입니다.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책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. 정말 강렬하죠? 아니, 근데 초인이라니?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그리고 왜 니체는 이 초인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수수께끼입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한 예언자의 경고. 이야기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예언자에게서 시작됩니다. 이 사람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산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. 그러고는 결심하죠. 이 지혜를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순 없겠다 하고 마침내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기로요. 근데 있잖아요. 이 사람이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쉬운 해답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뭐랄까 아주 냉정한 의사 같았죠. 인류 여러분, 당신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졌습니다. 라고 딱 진단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온 겁니다. 두 번째, 최후의 인간입니다. 차라투스트라가 우리에게 제발 이렇게만은 되지 말자고 경고하는 개념인데요. 그가 내다본 인류의 가장 경멸스러운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.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인류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함정을 보여줍니다. 이건 더 이상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미래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최후의 인간한테는 사랑, 창조, 꿈, 이런 위대한 개념들이 더 이상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그게 뭐지? 하면서 눈만 껌뻑일 뿐인 완전히 공허한 질문이 되어버린 거죠. 더 이상 위대한 것을 갈망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최후의 인간은 그냥 편안함, 평범함, 그리고 위험 회피가 전부인 존재입니다. 그들의 인생 목표는 오직 길고 편안하게 사는 것,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.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경멸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의 안락함에 완전히 만족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. 한쪽은 위대해지기 위해서 고통과 투쟁도 기꺼이 끌어안는 길이고요. 다른 한쪽은 그저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피해가는 길이죠. 니체는 인류가 바로 이 갈림길에서 두 번째 길을 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최후의 인간이 될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? 니체는 그 해답이 우리 정신이 겪는 근본적인 변신에 있다고 말합니다. 그 여정은 아주 상징적인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. 정신의 진화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첫 번째는 낙타예요. 너는 이렇게 해야 해 하는 사회와 전통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는 정신이죠.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짐에 반항하는 사자로 변신합니다. 싫어.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외치면서 낡은 가치를 전부 부숴버리죠. 하지만 파괴만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 변신이 필요합니다. 바로 어린아이죠. 아이는 순수한 긍정의 마음으로 마치 놀이를 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. 낡은 걸 부수는 사자의 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.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어린아이처럼 삶 전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, 좋아! 라고 거룩한 긍정을 외치면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. 네 번째 파트, 힘의 의지입니다. 아니 그러면 우리 정신이 이렇게 낙타에서 사자로 또 어린아이로 변신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동력은 대체 뭘까요? 니체는 모든 생명의 근원에 바로 이 힘의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. 힘에 의해 의지라고 하면 뭔가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처럼 들릴 수 있는데 니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. 이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저항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극복해서 더 확장하려는 생명의 본질적인 충동이에요.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힘, 예술가가 걸작을 만들어내는 열정, 심지어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까지도 전부 이 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.
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이 힘의 의지를 기준으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평가표를 제시합니다. 힘에서 나오는 건 선하고 약함에서 나오는 건 악하다. 와, 이건 정말 기존의 모든 도덕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죠? 자, 5번째, 초인 되기입니다.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? 최후의 인간이 되는 건 피하고 3가지 변신을 거쳐서 힘의 의지를 온몸으로 긍정하는 삶.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, 그게 바로 차라투스트라가 제시하는 새로운 이상, 초인입니다.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요. 이 초인은 절대 무슨 만화 속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. 생물학적인 진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이건 일종의 철학적 목표예요. 기존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.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초인으로 가는 길은 곧 창조자의 길입니다. 낡은 가치판을 깨부수고 그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죠. 중요한 건 저 하늘 너머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, 이 대지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아주 고독하지만 주체적인 여정인 셈입니다. 자, 다시 맨 처음 봤던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초인은 돼지의 의미이다 라는 말의 무게가 훨씬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건 천국이나 내세 같은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바로 이 땅 위에서, 이 삶 자체에서 우리의 목적을 창조해내라는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.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. 궁극의 시험. 이제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도전적인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는 엄청난 사고 실험이죠. 자,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그 모든 기쁨과 환희는 물론이고 끔찍했던 고통과 후회까지 전부 포함해서 영원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바로 이 생각이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입니다. 이건 차라투스트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도전장이에요.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. 그저 내 존재가, 내 삶이 끊없이 반복될 뿐인 거죠.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랄까요? 차라투스트라의 이발처럼 이건 정말 거대하고 압도적인 생각이죠. 그래서 이 사상은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좌절까지도 남김없이 사랑하고 그래, 이 삶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궁극의 시험인 겁니다. 자, 오늘 니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영원히 반복되는 당신의 삶, 이 생각이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고 무너뜨릴 것 같나요? 아니면 이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신성하다고 맺힐 건가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니체가 말한 삶 긍정 철학의 핵심일 겁니다.